간판나라 이야기. 옛날 옛적 촌스러운 간판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크고 작은 간판들이 모여 살았다. 그 나라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가장 세 보이는 글귀여야 하고 요란해야 하며 간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았다. 그 간판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황제 찍낸 황금 족발인데 그는 커다란 간판이었고 그 중에서도 황제와 황금이라는 글귀를 가지고 있어 그가 권력자가 된 큰 이유였다. 또 그 글귀들을 빛나게 하는 황금색을 방불케 하는 노란 빛이 그를 더 돋보이게 했다. 황제 찍낸 황금 족발의 왼팔인 춘천집과 오른팔인 아바이 왕순대는 그의 신복이었고 간판나라에서 힘쓰는 간판들로 유명했다. 왜냐하면 간판나라에서 크기가 황제 다음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이 세력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서열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순자네와 같은 작고 볼품없는 간판에 강한 글씨체조차 없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글씨가 제법 껄렁껄렁하고 왠지 찜찜한 아저씨 얼굴이 있는 대박 고기 뷔페 코털레와 간판 자체는 그저 그렇지만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서열이 높은 지식인 계층의 간판들도 있었다. 이렇게 간판나라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 나라였다. 이 간판나라의 주민이었던 던킨 도너츠는 항상 자신의 촌스럽고 볼품없는 모습에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던킨 도너츠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혼자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간판나라를 말 없이 떠났다. 던킨 도너츠가 사라지고 난 후 간판나라의 간판들은 던킨 도너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우리 간판나라를 알리려 세계로 나갔다는 이야기도 하는 반면 그놈이 우리나라를 배반했다는 등의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던킨 도너츠는 간판나라에서 예의도 바르고 간판도 큰 데다 제법 촌스러운 축에 속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판들은 던킨 도너츠가 국위 선양을 하러 간판나라를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 없이 떠난 던킨 도너츠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던킨 도너츠는 환골탈태를 하여 돌아왔다. 작은 간판하며 심플한 글씨체 던킨 도너츠에만 조명을 주어 세련된 느낌을 물씬 풍겼다. 간판들은 넋을 놓고 쳐다보자 던킨 도너츠는 말했다.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처럼 세련된 간판으로 바꾸어요. 간판나라의 간판들은 던킨 도너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국위 선양을 하러 간 줄 알았는데 저렇게 확 달라져서 온 던킨 도너츠가 익숙치 않으면서도 세련된 간판이 사실 나쁘진 않았기 때문이다. 간판나라의 우두머리는 던킨 도너츠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그놈은 매국노입니다. 춘천집이 말했다. 이렇게 평화롭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우리 간판나라에 그런 사대주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놈은 우리나라를 알리기는커녕 외국물을 먹고 와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바이 왕순대도 그 의견에 동조했다. 불순한 사상이 국민들에게 퍼지면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멀리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해법 수학이 희미한 조명을 깜빡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도 서서히 세련된 간판으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만. 하지만 해법 수학의 말에 귀 기울이는 간판도 듣는 간판도 없었다. 신복들은 그 매국노 자식의 목을 따 버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열등감과 권력자의 선발 기준이 세련되고
작은 간판으로 바뀌면 커다랗고 무식한 우두머리는 퇴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똥꼬집 삼형제를 데려와. 밤이 되자 던킨 도너츠는 촌스러운 간판들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름만큼이나 지독하게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육중해 보이지만 머릿속엔 공기밖에 안 들어있는 에어 간판 똥꼬집 삼형제가 나타났다. 똥꼬집 삼형제는 떡하니 던킨 도너츠 앞에 가로막아 섰다. 던킨 도너츠는 비켜달라고 소리쳤지만 고집 센 똥꼬집 에어 간판은 비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불순분자는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해, 이 매국노 자식아. 근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간판들이 똥꼬집 삼형제의 외침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 넌 우리 간판 나라를 알리러 간 줄 알았는데 넌 배신자야. 촌스러운 간판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던킨 도너츠를 가로막았다. 촌스러운 간판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묘한 득이감을 느꼈다. 자신들의 모습이 가장 우월하고 권력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간판들은 그 기세를 몰아 던킨 도너츠가 티끌도 안 보이게 완전히 막았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갈 정도였다. 사방으로 촌스러운 간판들로 가로막혀버린 던킨 도너츠는 결국 가게가 망해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촌스러운 간판들은 던킨 도너츠가 망하자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 던킨 도너츠를 가로막는데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을 세운 카맥호프는 자신이 매국노를 응징했다는 것에 애국지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때 간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간판들 사이에서 정신 못 차리고 춤추기 바쁜 카맥호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우르르 몰려오는 그 소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세련된 작은 간판들이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간판들은 작은 불빛들이 크고 화려한 우두머리의 간판보다 더 두려웠다. 간판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권력자가 바뀌는 게 두려워 맞서 싸우려는 우두머리와 그의 하수들, 그리고 정신없이 춤추고 있는 카맥호프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작은 간판들에 의해 짓눌려버린 간판들은 어억 소리를 내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도망치려 하는 카맥호프는 작은 간판들에 의해 무참히 간판이 내려지고 말았다. 간판 나라 애국자의 최후였다. 힘 좀 쓰는 춘천집과 아바이 왕 순대가 쓰러지자 혼자 남은 우두머리는 던킨 도너츠의 주옥 같은 말들을 떠올리며 맥없이 조명을 껐다.